이런 가운데 여당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. 이번에 선출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.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는 경우에 한해 집값의 최대 90%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게 하겠다는 게 대표적인데 자세한 내용 윤지혜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.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노영욱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면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기조를 유지할 것 같은데 또 여당은 분위기가 좀 다르단 말이죠. 송영길 대표가 어떤 내용을 강조했습니까? 네, 송 대표는 어제 취임한 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과 세대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주택을 구입하는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청년 같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서 핀셋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90%까지 완화해 주는 겁니다. 또 많은 액수를 대출받은 만큼 만기도 기존 최대 30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종부세에 대해서는 송 대표가 이 부과 기준인 9억 원 이상은 유지하되 누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해 주자고 주장했고 또 재산세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네, 규제 중심의 정부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송 대표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? 네, 오늘 송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 집권 여당인 만큼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는 했습니다. 또 정부 의견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정부 고민을 이해해야 이 보완점과 대안이 나온다고 여지를 남겨놨는데요. 그러나 당정 협의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앞서 노영욱 장관 후보자는 LTV 완화에 대해서 주택 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 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만약 송 대표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대출이 더 많이 된다면 부작용은 없을까요? 송 대표 약속처럼 LTV를 완화해주면 예컨대 10억 원짜리 집을 1억만 있으면 살 수가 있겠죠. 네. 그러나 대출 규제를 푼 만큼 가계비 또한 폭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또 금융당국이 이 가계대출 대책을 통해서 차주 상환 능력 등을 따져보면서 대출을 조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. 네. 이 내용과도 다소 엇박자여서 좀 더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. 엇박자에서 불협화음으로까지 나아가면 안 될 텐데 새로운 리더들이 어떻게 조율할지 좀 지켜봐야겠군요. 잘 들었습니다.